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신의 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함께 정리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225페이지예요.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목표와 문은 함께 보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목표는 두 종류의 목표가 있어요. 나만의 목표가 있고요. 타인의 목표가 있고요. 나만의 목표는 트랜서핑과 관련이 있고요. 타인의 목표는 펜듈럼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타인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타인의 목표를 향한 길은 아주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목표의 위에는 별, 스타들이 이렇게 띄어져 있죠. 모두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이 주어진 레이스를 열심히 달립니다. 성공이죠, 이게. 그런데 타인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달리는데 그 종점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소수의 몇 명만이 채택이 되죠. 나머지는 낭떠러지로 쓸려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펜듈럼이 주는 이자를 받고 정신을 차려서 또 다른 문을 여는데 그 문은 문의 색깔만 다를 뿐, 형태만 다를 뿐 똑같은 펜듈럼의 길, 타인의 목표를 향한 길입니다. 회사를 옮기고 사람을 바꾸고 정신을 개조해봐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나의 패턴은.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선 순간 펜듈럼의 패턴이 내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아무리 나의 패턴을 구현하려고 해도 이 거대한 조류를 완전히 거스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타인의 목표와 타인의 문의 관계죠. 근데 나만의 목표가 있죠? 나만의 목표는 트랜서핑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가능태 공간에서 원하는 현실을 외부 의도를 통해서 가져와서 현실을 구현하는 나만의 목표입니다. 이 나만의 목표에 이르는 나만의 문이 있죠. 이 나만의 문은 길이 오직 나를 위한 길입니다. 아무런 방해가 없습니다. 설령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튕겨져 나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길은 나만이 갈 수 있는 고유의 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던 어떻게 하던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나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이 길은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쫓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 길이 곧 이 목표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고 또 목표로 향해 열려 있고 목표와 일치된 길이기 때문에 언젠간 되겠지라는 이러한 기대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길 자체가 즐거운 꽃길인 것이죠. 이것이 나만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이 타인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타인의 목표를 향한 길과 연결이 돼 있는 샛길이 있다는 것이 샛길이. 그리고 여기에 문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될 게 바로 첫 번째는 저 너머의 나만의 목표, 이것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 그 목표를 향한 나만의 문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을 그럼 찾을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을 찾아볼게요. 225페이지예요. 타인의 목표를 이루려고 발버둥 친다면 당신은 한평생을 낭비하고도 아무데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고 한평생이 실패였음을 인정해야 하는 일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정말 슬픈 일이죠.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한평생을 여기에 쏟았는데 결국 내가 얻은 게 낭떠러지. 결국 얻은 게 낭떠러지. 돌아오니 제자리. 이런 느낌 아시겠어요? 그 대한민국에서 남자 가장인 40, 50대 중년 남성의 안타까움이 좀 있죠. 열심히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 회사에서 야근하고 철야하고 쉬지도 않고 주말 반납하고 일을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요. 가정을 위해서요. 자식을 위해서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리고 가정에는
자연스럽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때가 자녀들이 보통 대부분 10대일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 시절에 자녀와 안 그래도 거리감이 생길 수 있는 그 시기인데 열심히 돈을 벌러 나갔는데 이 자녀들과의 접촉이 없으면서 점점 소원해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봤더니 아이들은 아빠를 돈 벌어오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냥 돈 주는 사람 취급을 하죠. 가정에 들어가면 자신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직장에 들어가죠. 없는 야근도 만들어서 하죠. 이 돈 벌어오는 자의 비애 아닙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현실 속에서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트랜서핑을 여러분들이 접했다면 이제 그런 불평불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눈을 들어서 이것을 찾으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설령 이 길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펜듈럼의 노선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빼앗기지 않고 가정에서 이러한 비참한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손 놓고 있지 않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부여한 나머지 역풍을 맞게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여러분들이 맞는 것이고 그 말이 맞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틀린 일도 아니고 옳은 일이고 돈 벌어오는 게 맞고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의 중요성이 너무 부여된 나머지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들, 잃게 되는 것들이 뒤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이고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다뤄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 당장 해야 되는 것들, 급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쫓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 손쓰기가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가장으로서의 남성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풀어나갔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갖게 되면 부부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사실 초기 세팅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초기 세팅이 곧 문이라는 거죠. 문.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그 길을 어떻게 다듬어 놓느냐. 이 초기 세팅이 중요한데 이것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버린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226페이지. 행복은 언제나 미래의 어딘가에 있다. 행복한 미래를 맞으려면 이기든지 벌든지 이뤄내야만 한다. 사람들은 종종 돈 때문에 좋아하는 취미를 포기한다. 생활은 수입을 만들어내는 일과 관심사로 쪼개진다. 행복은 언제나 미래의 어딘가에 있다. 이게 이제 신기루예요. 펜듈럼이 만들어진 신기루.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이 알 수가 없죠,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별을 쫓아서 가는데 항상 눈앞에 별이 있지 그 별이 곧 내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취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취미는요. 취미 생활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아하는 거.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에너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에도 중요하지만 또 에너지를 고양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취미가 곧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이 곧 취미 생활처럼 취미 생활이 곧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 길이라는 얘기죠. 나만의 문을 열고 들어간 길은 곧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일도 하고 일하면서 돈도 버는 그 길이에요. 덕업일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길이 여러분들 꿈꾸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길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길이. 계속 읽어볼게요. 당신의 취미가 다름 아닌 당신의 목표라면 취미 생활에 몰두하면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취미가 바로 당신의 목표라면 안락한 삶을 위한 소도구들이 따라올 것을 기대해도 좋다. 목표가 문과 일치한다면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목표가 문과 일치한다면 돈은 따라온다. 목표가 내 문과 일치하지 않으면 돈을 쫓아야 된다. 그러나 목표가 내 문이고 내 길이면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길을 가라. 예. 어떤 것이 더 매력적입니까? 당연히 이게 매력적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다고 생각하고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다시 한번 예방주사를 놔드리면 이 길을 갈 수 있는 역량조차 없다면 이 길을 찾기는 어렵다. 보이질 않아요. 나만의 목표조차도 찾질 못해요. 나만의 목표가 아니라 펜듈럼이 만든 나만의 목표라는 또 하나의 신기루를 볼 뿐이에요. 역시 이 길을 달리면서 여러분들은 트랜서핑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좌절하죠. 그래서 이 길에서 어느 정도 익숙하고 유능한 기술, 기능, 실력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무시하지는 말란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이 길을 가면 이 길이 빨리 열립니다. 넋놓고 이 길을 달리면서 떠밀려가고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으면 이 길은 영영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매순간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설령 배울 것이 없는 사람에게서조차도 반면교사 삼아서 배우고 성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위해서 배워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문 내면 바로 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227페이지예요. 당신의 목표가 당신의 문과 일치한다면 당신은 취미로서 부자가 될 것이다. 네, 이거 얘기했죠. 의심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는 영혼이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든 매우 비싸다. 순전히 마음이 만들어낸 것은 그에 비해 별로 비싸지 않다. 아시다시피 진정한 명품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만들어낸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펜듈럼의 함정에 빠져들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명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펜듈럼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피하면서 묵묵히 당신의 길만 따라가라. 그러면 매사는 사뭇 단순해진다. 늦든 빠르든 당신은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네, 펜듈럼의 함정에 빠지지만 말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라. 네, 여기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죠. 펜듈럼의 공작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중요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걸려들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강연을 듣는 걸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을 것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강연을 듣는 만큼이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을 단지 추종하고 쫓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 길을 더 열심히 달리는 구조에 익숙해질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펜듈럼의 구조에 빠져들 뿐이에요. 강연이라는 펜듈럼에 빠져들 뿐이라고요. 이 스타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또 속는 거예요. 그러나 강연을 듣든 책을 읽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단 삼아서 자극으로 일종의 자극으로 삼아서 자극을 받은 만큼 여러분들의 내면의 목소리,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무조건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거울 삼아 비춰볼 때 여러분들이 이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228페이지예요. 당장 당신의 문을 찾아내겠다고 달려들지 말라. 가지기로 결정만 하면 문은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슬라이드 작업을 계속하고 안락지대를 확장해 가라. 중요성을 버리고 목표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으라.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고 여러분들의 문이 있고 여러분들의 길이 있다는 그 전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취하셔야 돼요. 있다고 해야 길이 보입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러 간다든가 아니면 마트에 간다든가 했을 때 한번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나는 무조건 빨간색으로 된 것을 다 찾아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매번 다니던 길에서. 그게 왜 그럴까요? 있다, 찾는다, 태세가 돼 있잖아요. 태세. 딱 태세가 돼 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관심을 주면, 주의를 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를 돌리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고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있어도 나에겐 없는 겁니다. 있어도요. 나만의 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만의 문이니까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데 발견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없다고 믿고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전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당신의 문은 당신을 당신의 목표로 데려다 줄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찾아냈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외부 의도가 조만간에 다양한 기회를 보여줄 것이다. 네, 목표와 문의 문제인데요. 목표를 찾으면 이제 문을 찾게 되고요. 문을 찾으면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문을 찾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를 찾으면 이 목표로부터 외부 의도가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경로를 나에게 가지고 올 거라는 거죠.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알아차리고 발견하는 겁니다. 이미 숨은 그림 찾기처럼 또는 보물 찾기처럼 놓여져 있어요. 나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어서 발견하는 거예요. 229페이지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서 선택을 내리게 하라. 서두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목표와 문을 찾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일종의 완벽한 단식을 해야 할 것이다. 조급함을 버리셔야 되는데요. 조급함이 왜 생길까요? 중요성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고요. 내부 의도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조급하면 더 안 돼요, 일이. 여유를 가져야 일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당장 목표가 없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기서 오히려 배워나가고 성장한다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돼요. 이것을 전면 부인하지 마세요. 갈 데가 있어야 탈출하죠. 무조건 도망갈 생각만 하면 또 다른 펜듈럼이 낚아갈 뿐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더 적응하는 사람, 여기서 더 성취하는 사람, 그러나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깨어서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 되세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이 길을 찾는 데 더 유리한 고지를 취하게 됩니다. 완벽한 단식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펜듈럼에 찌들은 나의 관념, 펜듈럼에 익숙해진 나의 몸에 든 펜듈럼화 되어버린 그러한 습관들, 그런 것들에서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도록 일종의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디톡스, 정신의 디톡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내 목표를 찾았어요. 기존에 이제 하던 일을 내려놨어요. 그럼 정리를 확실히 하시고, 확실히 정리하시고, 미련을 갖지 마시고, 쉴 때는 확실히 쉬십시오. 확실하게 쉬십시오. 그 쉬는 것을 즐기십시오. 제가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 뭐 성공의 감언이설 같이 하면 무슨 한 자리 나올 것처럼 나만 믿네 엄청 나의 중요성을 높여놓고 내 도움 다 가져가고 간이고 쓸개고 필요한 거 다 가져가면서 열정페이처럼 나를 이용한 그런 조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웬만한 건 다 그래요, 웬만한 거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에도 많이 좀 휘둘렸었죠. 어쨌든 그래서 그걸 정리했을 때 한동안 공황 상태가 옵니다. 공황 상태. 예, 왜냐면 내가 이 시간에 이러고 있어도 되나?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예,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루 이틀 3일 놀면서 이렇게 놀아도 되나? 일주일 2주일 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겁이 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시기가 지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그 마음이 편해지는 게 그냥 백수돼서 편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필요한 그 조급함, 불안,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온전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이 제로 상태에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야, 내가 계속 펜듈럼에 휘둘렸구나. 진즉에 이것을 끊어냈어야 되는데 그놈의 어떤 미련 또는 그놈의 기대, 일말의 기대 또는 그 나의 중요성을 높여주는 그 말, 그 한마디 또는 그 의무감 또는 책임감 이런 것들에 휘둘려서 타인의 목표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휘둘려 왔던 그것을 돌아봤는데 비로소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야, 더 빨리 나왔어야 됐는데.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미련을 두지 않고 확실하게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나의 문이 그때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동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다행이었던 것은 저는 그 배우는 자세가 항상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배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의 이득을 얻을 거다. 그래서 항상 배우는 자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면교사가 많았죠.
상담 쪽에도 반면교사가 많아요. 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저렇게 상담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소위 전문가라는 그 분들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루 다 말하지 못할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배우는 거죠. 반면교사로. 근데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이 길을 찾아서 전환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나에게 약이 돼요. 약. 예. 그래서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것은 이 문을 열고 나만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이때 배워둔 것들이 다 나에게 자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배워둔 게 없으면 자본금이 얼마 없어요. 이 길을 넘어가면. 에너지를 또 키워야 돼요. 근데 이때 자본금을 많이 마련하면 이 길을 들어섰을 때 이미 큰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인의 목표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불평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반면교사 삼아서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십시오. 그게 나중에 큰 자본이 됩니다. 펜듈럼에서 벗어난 다음에는 한동안 완벽한 단식, 영혼의 단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229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럼 이러한 단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트랜서핑의 이 원리를 따르면서 단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다른 말로 하면 나만의 문을 찾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그 몇 가지 지침이 나와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의식.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 질문을 하란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설령 펜듈럼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펜듈럼을 위해서 일한다는 걸 알면 거기서 휘둘리지 않고 딱 필요한 일만 하고 받을 거 받아 먹고 끝나요. 에너지 소진 없이. 그러나 그것을 놓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면 아무 생각 없이 펜듈럼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주고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라. 질문하란 얘기예요. 두 번째, 내적 외적 중요성을 늘 살펴라. 중요성. 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중요성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트랜서핑에서요. 모든 중요성을 제거하라. 여러분들 특히 이 펜듈럼의 길에서는요. 내적 중요성하고 외적 중요성이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1장면에서요. 외적 중요성은요. 예, 이 신기루 같은 것을 추종하는 게 외적 중요성이 되고요. 내적 중요성은요. 이 신기루 같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주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가까운 사람들도 메시지를 줍니다. 자네만 믿네. 나랑 함께 합시다. 꼭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나한테 꼭 필요해요. 이런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요성만 높이고 펜듈럼이 써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가세요. 3번. 가능한 실패를 미리 받아들이라. 예, 실패와 관련된 건데요. 여기서 멋진 말이 나와요. 실패도 결코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목표로 가는 길 위에 또 다른 이정표이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패배가 아니다. 뭐다? 이정표다. 성공으로 향하는 이정표다. 왜 그럴까요? 실패를 한다는 것은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신호예요.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수록 내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아는 것은 참된 게 뭔지 아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여러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에 실패를 허투루 쓰고 말아요. 실패를 패배로 인정하면서 실패를 허투루 사용한다고요. 실패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패를 패배로 받아들이니까 자책하고 후회하고 또 결심해서 또 중요성 높여놓고 또 실패하고 또 결심하고 또 실패하고 또 결단하고 또 탈진해서 시간 보내다가 또 결심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 패턴이 너무 명확한 패턴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근데 너무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어떻게 마음 먹는 게 좋냐면 나는 그냥 실패 전문가가 되려한다. 이런 마음을 먹으세요. 차라리. 실패를 예상하십시오. 더 큰 실패를 예상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나아요. 4번. 목표에 대한 안전망 곧 대안을 확보하라. 네, 대안. 여러분들이 되돌아갈 다리를 불태우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문을 열고 간다고 해서 성급하게 이 길을 불태우지 말란 얘기예요. 이 길이 확실히
내 길이 맞다라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불태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문을 여는 것부터 연습해라. 문을 열었으면 들여다보는 것부터 연습해라. 문을 열고 들여다봐서 괜찮으면 조금 갈 수 있는 만큼 더 가봐라. 그러다 보면 새로운 문이 있고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문 안으로 조금 들어가 봐라. 그래서 확실하다? 그럼 이 문 닫아라.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나의 느낌인지 영혼의 소리인지 분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것이 싫다는 이유 하나로 닫고 불을 태우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펜듈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직이죠, 이직. 그냥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직장. 예?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사람 또 만나고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온 세계를 돌아다녀도 안 바뀐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지침을 줘도 안 돼요. 5번째, 마음속에 목표의 슬라이드 상영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슬라이드를 상영해라. 어떤 슬라이드를 상영하느냐? 나만의 문이 있고 나만의 문이 열려서 진입을 한 그 길을, 나만의 길을 가서 나만의 목표에 이르는 이것을 슬라이드화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있다라는 전제를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안락지대예요.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길이 열릴 것이다. 나의 목표가 없는 게 아니라 나의 목표를 못 찾은 거다. 나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아직 못 찾은 거다. 그런데 있다. 그리고 나는 다가가고 있고 그것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시간 문제다. 곧 만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다린다. 그래서 나는 열어두고 있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찾고 싶습니까? 진리를 찾으려면 먼저 진리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셔야 찾게 됩니다. 진리란 없다? 그럼 찾지도 못해요. 6번째, 당신의 생각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당신의 기분을 가라앉게 하는지 혹은 솟아오르게 하는지를 계속 살펴야 한다. 네, 이거 느낌입니다. 느낌. 느낌을 살펴라. 기분을 살펴라. feel good이냐 bad냐.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기운이 살아나냐 가라앉느냐. 마음이 무거워지느냐 산뜻해지느냐. 이거예요. 내 몸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이거예요. 살펴보십시오. 내 몸도 반응을 합니다. 이제 231페이지입니다. 자신을 설득하려고 애쓰면서 고정관념과 싸우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고정관념을 밀어낸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고정관념은 외부 의도가 당신의 목표의 인생 트랙 위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여줄 때 저절로 무너져 버릴 것이다. 자신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말고 고정관념과 싸우지 말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마음속에서 목표의 슬라이드를 용의주도하게 계속 상영하는 것뿐이다. 펜듈럼이 심어준 고정관념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트랜서핑 목표, 나만의 길, 나만의 문 이것을 찾는 것을 관심해라 이거예요. 이거는 긍정심리학적으로 옳아요. 긍정심리학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모두 단점과 약점과 결점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손들고 나와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은요. 다 단점과 결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다 흠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물론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도.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자신의 약점, 컴플렉스 다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차이는 하나예요. 그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나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고 끌려가는 사람들,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단점과 약점과 결점과 컴플렉스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라고 강점과 장점이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람만의 차별점이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인정을 안 하고 키우질 않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을 만큼 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가 소진되고 약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에너지 보호막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이러한 내 안에 갖고 있던 단점, 결점, 약점들, 컴플렉스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선한 길로 인도하는 늑대, 악한 길로 인도하는 늑대가 있는데 둘 다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정답은 누가 이긴다가 아니라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먹이를 누가 줍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그 먹이가 뭐예요? 관심을 주는 거예요. 관심을. 관심을 끊으란 얘기예요. 거기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 나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에 먹이를 주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담을 받지 않아야 상담 효과를 나타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담 받지 말라고.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가고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차라리 그 돈으로. 자기 개발하시라고. 차라리. 강연 들으러 다니시라고. 223페이지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문이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목표를 향한 길에서 쉬 기운을 잃고 피곤해져 진이 빠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이 아니다. 반대로 당신의 목표로 데려다주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영감에 차오른다면 그 일은 당신의 문이니 계속 가도 좋다. 네, 지금 말씀드린 거죠. 진짜 내 길은요, 하면 할수록 힘이 나요. 힘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야 힘들지 않아? 지치지 않아? 야 나 같으면 못하겠어.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걸 하면 할수록 힘이 살아나요. 막 세포가 살아나. 그 천직인 거예요. 그게. 그 프로파일러 1호 예? 권일용 경감님 요즘에 이제 TV로 나오시죠. 예전에는 현직에서 활동하셨는데 이분이 막 범인 잡으려고 이제 범인을 잡아내려고 프로파일링 하면은 막 몸에 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막 생동감이 느껴지는 거죠. 막 이게 본인의 천직이 아니고 그냥 일로 하는 거면요. 그것처럼 스트레스가 어딨어요. 온갖 쓰레기 같은 강력 범죄인데 그런데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왜 그래요? 그게 내 일인 거예요. 내 일.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그 일을 하면 살아나요. 남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게 좋은 길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이라도요. 죽어나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라서. 계속 읽을게요. 타인의 문을 통해 당신의 길을 갈 때 만사가 순조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혀버린다. 네, 이 얘기예요. 타인의 문은요. 아름답고요. 그 길은 넓고요. 굉장히 잘 닦여 있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곧 이 신기루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문이 쾅 닫힌다는 게 뭐예요? 낭떠러지. 폭포 낭떠러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덕 보려고 하지 마시고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자리 해준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잃지 마시고 중요성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가십시오. 233페이지 계속 읽을게요. 당신의 문 앞에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모여들지 않는다. 만인을 위한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오직 소수만이 그곳을 지나갈 수 있다. 스타들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 라는 룰을 따르게 만드는 펜듈럼의 술수를 잊지 말라. 네.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칠게요. 그러나, 네, 예방주사입니다. 당신의 문조차도 눈앞에서 닫혀버릴 수 있다. 나만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이 길에서도 끊임없이 문이 닫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펜듈럼의 공작에 의해서.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문을 여는 열쇠는 균형력입니다. 당신의 문조차도 눈앞에서 닫혀버릴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균형의 법칙을 심각하게 어길 때 일어난다. 예를 들자면 목표가 당신에게 너무 큰 중요성을 띠고 있고 당신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태세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 세상에 해 아래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무엇이든 그렇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제어를 해나가셔도요. 인간관계에 큰 문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찰은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은 일어날 수 있어도요. 그렇게 여러분들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인생 꼬이지 않습니다.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목숨보다 중요한 일인가? 그 생각만 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친구하고 탐정놀이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영식이라는 친구가 항상 하던 얘기가 그거예요. 설마 죽기야 하겠어? 한동안 제가 그 말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웬만한 걸로 죽진 않아요. 설마 죽기야 하겠어? 그 생각을 하니까 중요성이 확 낮춰지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제 무섭고 두렵고 뭐 이럴 때 중요성이 딱 낮춰지는 거죠. 설마 죽기야 하겠어? 이 중요성만 잘 낮춰줘도요, 여러분, 웬만한 펜듈럼을 다 통과시킬 수 있고요. 웬만한 펜듈럼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과 관계에 있어서, 일과 관계가 여러분들 삶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조율해 나가는데 상당한 처세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처세를, 심리 처세를요. 그것만 여러분들 터득해도요, 뭐 상담 필요 없습니다. 네,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현장에 적용을 하십시오. 현실에 적용을 하세요.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하다가 이거 좀 문제가 크네 그러면 그때 상담을 하십시오. 이 영상으로도 웬만한 분들은 충분할 거예요. 적용을 하십시오. 현장에 적용해서 현장에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 멀리 있는 가능태 그거는 오지 않습니다. 신기루일 뿐이에요. 현장에서 변화할 때 여러분들 당신의 목표, 당신의 문, 당신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저 세상 가는 트랜서핑 하지 마십시오. 트랜서핑은 저 세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세상을 관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진리를 찾아 나가시고요. 트랜서핑은 이 세상에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서부터 타개해 나가는 지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붙잡고 길을 잃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응원하고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이 영상과 함께 하시고요. 또 추석 연휴 즐겁게 보람되게 손실을 입지 마시고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반면교사 삼아서 항상 여러분들의 유용성을 얻어나가는 방향으로 이 펜듈럼 연휴를 잘 보내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